자, 안철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의원,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위원회 의장이었는데, 자, 민주당 들어갈지 말지 오늘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이 악연의 고리를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이 안철수 의원과 윤여준 전 의원과 설훈 의원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새누리당이 내놓는 오늘의 공격 포인트를 듣고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 의원이 지금거리에 새정치구현을 주도했던 윤여준 의원의 심경이 이럴진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어처구니가 없을 것인가 가슴이 아픕니다. 윤 의장께서 모르겠다는 새정치를 세상 누군들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유권자들도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자, 지금 나온 그 새누리당의 두 가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여준처럼 당신이 가깝게 두는 참모조차 손쉽게 결합 못 시키면서 뭘 통합을 하겠다는 거냐,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 윤여준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요? 서운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책사가 윤여준 의원이잖아요. 네. 새 정치를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모든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인데 합당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서운할 만하겠죠. 그런데 몰랐다는 거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라고 봐야 되나요? 진짜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언론 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윤여준 전 장관이요. 네네. 근데 얘기가 전부 다 비판적인 얘기고, 네네. 몰랐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얘기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네네. 광주일보 인터뷰를 보면 네. 합의를 뒤늦게 알려준 게 서운하다기보다는 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 굉장히 서운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일단 회의장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그 새로운 정당에 참여하겠다, 그 뜻을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진행 상황을 새 정치가 얼마나 구현될 수 있는지 창당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윤여준 의원의 직접적인 워딩이고요. 네. 그러니까 새 정치가 얼만큼 양당 간에 합의가 되는지, 이게 윤여준 의원의 거취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같다. 참 순박한 사람이고 10번 속을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닌 듯 하면서 칭찬은 다 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어쨌건 저런 얘기를 내는 걸 보면은 하긴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윤여준 전 의원이 흔쾌히 그 자리에 못 가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악연을 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악수 얘기를 꺼냈던 건데요. 오늘 아침 현장에 있었던 임수정 기자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악수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조금 뒤에 설훈 의원과 윤여준 의장의 악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요. 네. 사실 두 사이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짓는 기사들이 네.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와서 두 네. 명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모습이지요. 저게 설훈 의원과 왼쪽에 윤여준 전 의원이 악수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게 사실 근데 오늘 두 번째 악수입니다. 첫 번째 회의장에서요, 먼저 네. 악수를 했는데 설훈 네. 의원이 먼저 악수를 이제 청하자 윤여준 네. 의장이 이제 악수를 받았는데 설훈 의원이 나중에 네. 술 한잔 하자, 술 네. 한잔 사달라라고 이제 말을 건넸고요. 네. 윤 의장은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허허 웃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이제 봤는데 네. 많은 기자들은 저 장면을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당직자들에게 네. 두 분 악수했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네. 당직자가 그 이야기를 또 설훈 의원과 윤여준 의장에게 전달을 했고 결국은 회의장 네. 나와서 네. 기자들 이제 한 번 더 보라고 네. 악수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 오늘 악수를 두 번 했습니다. 역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악수는 악수가 아닌 거죠, 네네. 정치인들에게. 자, 그런데 주위에서 악수하셨냐 묻고 이렇게 악수 자체가 관심을 가질 만큼 민감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기자들이 윤여준 전 의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악수. 그런데 답변한 저희가 그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서른 의원님하고 악수하셨는데요. 아이고 뭐 사람 만나서 악수하네요. 아니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셨는데 오늘 보시니까 조금 해소가 되시는 건가요? 아이고 이제 해소해야죠. 해소해야죠. 많은 노력. 아이고, 이제 해소해야죠.
약간 충청도 억양이 좀 있으신데 그건 아니시겠지만 어쨌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계속 기자들이 물었던 악연이라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윤여준 의원하고 네. 전 전 윤여준 의원이죠. 전 장관 네. 그리고 서른 의원과는 네. 사실 10여 년 전에 악연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요. 네. 2002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휘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아주 이휘창 총재는 상당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그렇죠. 해도. 네네. 그런데 이휘창 총재가 두 가지로 그때 당시에 결국은 대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는 병역비리 의혹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바로 서른 의원이 제기한 네. 그 문제였습니다. 서른 의원이 뭘 제기했느냐? 네. 바로 그 전해에 네. 2001년 12월에 이창 총재가 미국을 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최규선 게이트에 걸려있는 최규선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바로 윤여돈 의원으로부터 통해서 받았다. 네. 이런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프도 증거로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계략적인 자세한 그 발언들은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예.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예.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주면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듣고 네. 서른 민주당 의원이 그거를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발칵해가지고 윤여전 의원이 당시에 단식 농성까지 벌였지만은 네. 결국은 바로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네. 대선 캠프에서 핵심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 총재가 대선 캠프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윤여준 당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윤여준 전 의원이 네. 그거를 가지고 결국 형사 고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서른 의원이 당시에 그거를 입증을 못해가지고 저걸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폭로를 했지만 그걸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2년 상황부터 하나 볼게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서른 의원이 폭로 회견을 합니다. 예, 2002년 4월이죠, 그게. 네, 이런 얘기를 바로, 하죠. 예, 이창 총재가 로비스트는 최규선 씨입니다. 네. 바로 2001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할 당시에 네. 20만 달러를 받았다. 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윤여준 의원이 바로 중간 전달자다. 돈 심부름을 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데 녹음 테이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전에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왜 예.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수사를 해봤더니 예, 나중에 이제 녹음 테이프를 못 냈죠.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면 너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내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회견만 한다. 회견만 하면은 된다라고 해서 회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요 말은 2003년이니까 예. 어쨌건 이런 폭로가 있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예. 노무현 정부 1년차 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결국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결국은 받았죠. 증거 테이프도 못 내고 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입증할 다른 어떤 또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해서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서른 의원은 나중에 2008년에 결국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통합민주당에서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네.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네. 사람은 11명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네.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른 의원이 내놓았던 논리는 왜 나한테 공천을 안 주냐? 내가 뭔가 돈을 받아 먹었냐? 무슨 잘못이 있었냐? 당에서 시켜서 내가 했을 뿐인데 나는 당의 일을 당을 위해 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렇죠. 그때 박지원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리와 돈 받은 것과 비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공방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 개인의 어떤 돈이라든지 받는다든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정당의 네.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 그거로 유지를 받았다고 나를 공천을 안 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단식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2008년 얘기인데 예. 그 한 해 전에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5년 차입니다. 그때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예. 마치 저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말이 믿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자기 내심으로는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여준 전 의원이 황당해했던 그렇죠.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윤여준 의원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서른 전 의원이 2003년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내가 이거 사과 인터뷰를 할 테니까 그럼 고소를 좀 취하해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한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거 하라고 한다 해서 그거를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로 얘기를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여준 전 의원은 자신과 서른 의원 사이에 폭로전, 거짓 폭로 때문에 자기가 단식 농성도 하고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멀리 벗어나 있고 정치적 손해도 많이 받고 또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맨 앞에 내세워서 새정치를 얘기하는 민주당 내가 어떻게 선뜻 가겠냐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여준 의원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정부의 정치 공작, 청와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새정치에 끼워 넣느냐. 네. 이거는 정치 공작한 구태 정치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정치 공작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좀 안 맞을 것이다. 그리고 네. 서로 악수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자들이 네. 악수를 하셨느냐라고 물었고 오늘 대답하신 걸 보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후에 화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는 모습이 철의 농성 3일째 2002년이니까 12년 전 모습이네요. 그렇죠. 윤여준, 예. 12년 전에 윤여준 전 의원이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농성하는 모습, 당시의 서른 의원의 사진까지 지금 현장에. 윤여준 의원이 민주당의 새정치를 사실 좀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바로 이 서른 의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서른 의원이 지금 신당 추진단 단장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단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태 정치를 하시던 분이 어떻게 신당을 창당하는 단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네. 그럼 민주당이 여태까지 새 정치를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네. 과연 뭘 믿고 민주당과 새 정치를 논의할 거냐. 이런 이제 불신의 싹이 여기서 터 있는 것. 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예. 그 바로 서른 의원이 자기가 내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네. 이거는 공작 정치,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네. 또 그리고 윤여준 의원과 서른 의원은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한 번씩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네. 피장파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준 전 의원은 새정치를 위한 목표겠습니다만 어쨌건 민주당과 함께한 그 연석회에 참석을 했고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떨까요? 앞으로 새정치가 펼쳐지는 과정에 6.4 지방선거가 펼쳐지는 과정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